이보다 더 깔끔하게, 또 이보다 더 확실하게,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실 분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정말 명강사 박기찬 아이오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세요. 박기찬입니다. 이렇게까지 띄우면 큰 뒷수습이 어려운데 처음 오신 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셨어요? 두 처음. 그러면 지금 트레이딩 하시고 계시는 분, 그 수익 안정적으로 내고 계세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작살 내드릴게요. 끝장 내드릴게요. 끝장.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우리 BTS 팀한테는 요즘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정말 심플해요. 심플하고 믿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왜 못 믿어? 혹시 왜냐면 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흔들리시는데 이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복복리의 효과 아시죠? 복리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리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그 복리가 복리가 속칭 이렇게 코브라 머리 쳐들듯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하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그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부자 되는데 30년 걸린다. 혹은 내가 100살이 되어야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도전하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복리 계산기는 통상 연 단위로 돼 있어요. 통상 연 단위로 돼 있는데 그 연 단위를 일 단위로 딱 바꾸면요. 미쳐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루에 1%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시나? 하루 1%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리트리를 제 지인들한테도 전달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거 힘들고 잘 안 되고 안 맞고 손해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특히 좀 가능성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저보다 먼저 리트리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리트리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죠? 고야 차트가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바뀌었다, 옛날 차트가 아니다 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1%만 해보자. 1%. 제가 시드머니 50만 원으로 1%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50만 원인지 아세요? 왜 50만 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분만 추천을 했다고 칠게요. 그것도 $10,000도 아니고 $3,000. 추천 수당 얼마 나와요? 대략 한 60만 원가량 나와요. 근데 밥값하고 커피값은 써야 되잖아. 그거 빼고 나면 50만 원 남아요. 그 돈이에요, 이 돈이. 제가 설정한 거는 그거였어요. 한 사람만 소개하자, 한 사람만. 그래서 그 돈은 나의 경제 활동, 즉 먹고 사는 돈하고 완전히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활비를 뺏어 쓴다거나 카드값을 여기서 공제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3년 동안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50만 원 없으면, 저 돈 없으면 나 당장 죽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분리시키실 수 있나요? 50만 원? 진짜요? 그럼 분리시켜서 한번 해보자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얘를 하루에 1%씩 그냥 불리는 거예요.
맞벌이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가서 알바하세요. 괜찮아요. 알바 끝나고 와서 하루 1%만 수익 내자고.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돌려요. 그러면 리트리가 뭐예요? 3년 은퇴 플랜이잖아. 맞아요? 네. 어디에서 은퇴해요? 경제적 자유. 돈 문제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문제에서 완전히 은퇴할 때 얼마 필요해요? 이거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 오늘 완전히 은퇴한다면 얼마 필요하세요? 저는 좀 큰데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50억. 그게 뭐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얼마 얘기해요? 저요. 기본 100억이에요. 그럼 뭘 크다 그러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50만 원으로 3년 은퇴 플랜을 하루 1%씩 굴리면 3년 후에 얼마 될까요? 사장님 한번 찍어보시죠. 50만 원이에요. 3년 동안 매일 1% 굴리면 얼마 될까요? 50억 될까요?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50만 원이 50억이 된다고? 50만 원이 50억이 되려면 10,000배예요. 맞아요? 예. 3년 안에 10,000배가 된다고요? 말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첫날은 5,000원밖에 안 붙어요. 첫날 5,000원 붙으니까 나가서 알바하는 게 나아. 이거 하는 것보다. 인정. 그런데 알바하고 와서 하라고 5,000원. 생활비는 만들어야 되니까 카드값은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쭉 지나요. 그래서 3년을 채우면 오늘 얼마가 되냐면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오늘은 차트 강의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 3년이 됐어요. 보이세요?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사장님 130이요. 232억 얼마였다고 3년 전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옆 사람한테 빌리면 안 돼요. 3년은 232억 갚아야 돼. 큰일 나요. 이게 복복리의 비밀인데 얼마? 1%, 1%. 2% 하면 손목 잘라. 1%만. 그래도 내 인생이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옆 사람이 10% 난 거 보고 눈이 뒤집혀. 나도 10%. 또 옆 사람이 막 $1,000 벌었대요. 그러니까 나도 $1,000. 돼요?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만큼 1%만 하시라고.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3년 못 참아요? 사장님 200억, 50만 원 200억 되는데 3년 못 참으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응. 약속하셨어요? 된다고요. 되는데 왜 이거를 조급함 때문에 망가뜨리냐고. 더 많이 수익을 내려고 욕심부리다가 BTS 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 한 번 매매에 0.6%만 먹으라요. 한 번 매매에 0.6. 수수료 떼고 나면 0.5%. 레버리지 2 쓰면 딱 1%예요.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해도 충분해요. 대신 쫓아가지 말고 금을 쳐놓고 기다리시라고. 제가 여기 오늘려고 출발할 때 차에서 기다리다가 저 혼자 STX를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욕 뒤지게 먹어. 왜 안 알려줬냐고. 오늘 새벽에 폭락 나왔죠. 폭락 나왔는데 말아 올라간 거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 고야라인까지 회복이 안 됐는데 STX만 고야라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야라인에서 탁 걸었어요. 숏으로. 그리고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없어. 포지션이. 뭐예요? 익절된 거지. 그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걸 오늘 제가 전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하세요. 얼마 한다고요? 하루에 1%만 한다고. 2번 했어. 만약에 하루 2%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 2번 매매하면 2%잖아. 레버리지 있어서. 맞아요? 2%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년이 1년 반으로 줄어요. 시간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반으로 준다니까. 기간이. 자 50만 원으로 1년 반 후에 내년 연말에 200억 부자 되는데 안 하실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죠.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생초보 과정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매매 해보신 분, 아니 매매 전혀 안 해보신 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차트가 뭔지 모르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온 거예요. 저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저 새끼 다 아는 얘기 왜 떠들고 지랄이야 이래. 괜찮아요. 누구를 위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야,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부자가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부자 돼요? 아니에요. 코인을 사고 팔고 해서 부자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코인일까? 왜? 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요. 누가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코인의 이동 경로가 추적이 되고, 그래서 거래소로 코인이 들어오면 폭락이 나오겠다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고야 AI가 하는 거예요. 고야 AI가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지금 코인이 떨어진대. 이제 오를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해보신 분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잘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매우 잘 맞아요? 네. 겁나게 잘 맞아요. 신뢰가 안 생겼을 때는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시다가 믿어보면 얘 믿고 마음 편하게 있어. 틀릴 때 있죠. 완벽한 게 있어요, 세상에? 심지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도 완벽하지 않다고 우리가 느끼는데 그렇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만든 건데. 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90% 이상 승률이에요. 맞다고요.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10번에 9번을 이기는데 그 게임 안 하실 거냐고. 당연히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코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코인을 가지고 뭘 샀다 팔았다 할 텐데 그때 뭘 이용하냐? 차트를 이용할 거예요. 차트. 차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측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통계를 내보는 거죠. 통계를 내봤더니 이게 그 전통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돼요. 어떤 법칙이냐? 관성의 법칙. 아세요?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가려는 놈 계속하고 멈춰 있으려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르는 놈은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많이 올랐나 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겠지. 아니요, 그 놈은 더 올라가.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떨어지는 놈, 많이 떨어졌네.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까. 오늘 새벽에 폭락 나왔는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관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든 거예요. 차트를 가지고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거죠. 왜 보이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배웠어요? 수요. 보이지 않는 손,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가격과 수량. 두 가지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쪽 가격, 이 옆에 수량.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점을 찍어요. 세로축 가격축이에요. 여기 거래량으로 돼 있는데 거래량 말고 이거 건드리면 또 안 되지. 가로축은 시간축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차트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점을 쭉 찍어서 통계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1시간 단위로 묶었어요. 1시간 단위로 묶었더니 위아래로 긴 막대기가 하나 나오죠. 그런데 단순하게 위아래로 막대기만 해놓으니까 잘 파악이 안 돼서 뭘 했냐? 몸통이라는 걸 딱 네모칸을 쳤는데 몸통의 기준은 정각, 매시 정각이 시작할 때 가격과 그 1시간이 끝났을 때 가격을 종가, 시가와 종가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몸통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가격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 걸 점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위쪽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가격을 고가, 그게 만들어지는 걸 윗꼬리, 아래쪽은 맨 아래쪽 저가,
아래쪽으로 생긴 거를 아래 꼬리 이렇게.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양은 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그죠? 그건 뭐냐면 얘는 양봉, 음봉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는 캔들이에요. 양초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우리말로 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봉 차트의 색깔이 뭘 얘기하냐? 1시간 동안 시작했던 가격보다 끝났을 때 가격이 플러스 올라갔어.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가서 끝났어. 플러스 됐죠. 그래서 양봉. 얘는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내려왔죠.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럴 때 요걸 가지고도 이 안에서 세력의 힘겨루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력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살려고 하는 세력, 하나는 팔려고 하는 세력. 매수세, 매도세. 그 매수, 매도의 힘겨루기가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특정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대다수의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는 혼자 매매를 한 거지만 그것들이 합쳐져서 세력이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죠. 매수세, 매도세가 된 거예요. 가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할 거고 없는 사람은 좀이라도 싸게 살려고 할 거고 그 힘겨루기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싸게 살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면 못 사니까 쫓아가서 사죠.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요. 날 두고 가버리는 그님은 어디로 갈까 싶었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내려가면 더 빨리 그 가격이 못 팔까봐 투매하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 심리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하고 저 끝에 여섯 번째 봉을 한번 보세요. 위쪽에 꼬리가 없고 저건 아래쪽에 꼬리가 없어요. 위쪽 꼬리가 없는 건 그러니까 종가가 곧 고가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힘이 남아있는 채로 1시간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종가가 곧 시가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시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힘이 살아있으니까 일단은 시작하면 일단은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끝에 있거는 시가가 여기고 1시간 동안 출렁출렁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에서 끝났어요. 내려가면서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종가에서 시가가 되겠죠. 시작하는데 내려가면서 시작해요? 올라가면서 시작해요? 내려가면서. 그 다음 시간에는 내려가면서 시작할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죠. 봉 하나만 봐도. 보여요? 네. 어머 세상에 관심도. 보여. 그런데 요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봉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출렁출렁 하다가 끝나기는 여기서 끝났는데 올라가면서 끝났는지 내려오면서 끝났는지 잘 방향이 안 잡히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끝난 거 여기에서 끝난 거는 맞는데 1시간 동안 움직임이 출렁출렁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작용했는지 내려오면서 끝났는지 잘 가늠이 안 된다고. 힘의 방향성이 요 두 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요거하고 저 끝에 있는 거하고는 전형적으로 힘이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움직여질지 보인다는 거죠. 보이죠? 네. 자, 그런 걸로 이런 봉도 있어요. 이게 1번, 2번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위아래로 꼬리가 전혀 없어요. 그건 뭐예요? 1시간 동안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 거지. 맞아요? 네. 얘는 1시간 동안 올라가기만 했어요. 얘는 1시간 동안 떨어지기만 했어요. 만약에 1번 장대 양봉 이후에 3번, 4번 봉이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1번 나온 다음에는 밀어 올리죠. 그 다음 시간에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쭉 올라갔어. 기분 좋게 올라갔는데 꼬리 끝에서 어떤 놈들이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면서 막 반격을 하네. 그러면서 쏟아내리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 힘이 반격이 들어왔어요. 반격이 들어와서 쭉 가라앉히고 끝났어. 그래서 긴 꼬리가 만들어요. 위쪽으로 긴 꼬리는 거기까지 갔다가 얻어 터지고 쫓겨난 형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거기까지 진격했다가 거기서 반격당해갖고 후퇴한 거야. 그러니까 밀어 올라가는 힘이 있었는데
밀어 올라가는 힘이 상쇄돼서 얻어 터지고 내려와서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올라가. 긴 꼬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격이 얼마나 세면 이렇게 길게 꼬리가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죠? 반격이 약했으면 위쪽에 꼬리 찔끔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세게 밀어내리잖아. 그거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5번, 6번. 5번, 6번은 2번 다음에 5번, 6번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2번 내려가는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막 밀어내렸어. 그랬더니 어디서 반격이 들어와요? 낙동강에서부터 막 총 쏘고 달려다. 그래가지고 한강까지 순식간에 밀어올려. 그죠? 여기는 1사우트야. 저기 신은주까지 갔다가 밀린 거예요. 여기는 낙동강에서 밀고 올라온 거예요. 꼬리 끝에서 반격이 세게 들어온 흔적이 긴 꼬리다. 긴 꼬리. 어디에서 반격이 시작됐다고요? 꼬리 끝. 어디에서? 꼬리 끝. 어디에서? 중위에서 자꾸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해석할 때 많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는 좀 알자고. 긴 꼬리는 뭐예요? 세게 반격을 당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던 힘이 약해졌구나. 응? 자, 그러면 만약에 얘는 8번은 뭐예요? 키도 작고 꼬리도 작고 방향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횡보장세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몸통도 짧고 꼬리도 짧고 옆으로 계속 같은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갈지 아래쪽으로 내려갈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옆으로 가잖아요. 그 횡보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프링을 옆으로 쫙 눌러놓은 것 같이 에너지가 응축돼요. 그러다가 그 끝에서 어느 순간 한쪽으로 탁 튕기면 세게 움직여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김은희 대표님 얘기하잖아. 긴 횡보 끝에 횡재수가 있다고. 긴 횡보 끝에 횡재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하는 건 뭘 하려고 한다고요?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걸 예측해야 되냐? 힘의 균형, 힘의 방향, 힘의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캔들 하나로 알 수도 있다. 자, 그 캔들들을 쭉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쭉 1시간 봉이라고 그랬어요. 1시간마다 하나씩.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1주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 1주라고 돼 있죠. 봉 하나가 1주일짜리. 그래서 저 끝에는 1월 셋째 주예요. 제가 그때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는 2020년 10월이에요. 2020년 10월에 제가 코인 트레이딩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시세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신고가를 때리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60만 원 나오니까 우와 이제 안 올라가겠지. 웬걸 500만 원 쭉 다 팔고 나니까 500만 원이지. 바닥에서 꼭지까지 올라가는데 일자로 쭉 올라가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꿀렁꿀렁하면서 출렁출렁하면서 가요. 오르다 내리고 오르다 내리고. 자, 올라가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산에 가면 정상까지 안 쉬고 올라가요? 중간에 쉬었다 가요? 안 쉬고 끝까지 가는 것도 있어. 그건 산이 아니요. 맞아요? 산에 가면 분명히 쉬었다 가야 돼. 그렇게 오르다가 쉬는 구간, 그걸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조정 구간. 조정. 자, 떨어질 때도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올 때 한 번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중간에 쉬었다 와요. 어떻게? 떨어지다가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이거 상승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이게 내려왔던 힘에 의해서 반발로 튕겨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이렇게 얘기해요. 반등 구간이에요. 반등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일시적으로 상승처럼 보이지만 결국 큰 틀에서 하락의 중간에 껴있는 거다. 그래서 조정과 반등을 조금 파악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초보 때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몰라도 돼. 왜? 고야가 알려주는 데만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완전히 끝장내드린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바쁜데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1시간 캔들에 점을 찍었어요. 점을. 이 점은 종가예요. 종가. 봉 하나에 가격이 4개 있다 그랬어요. 고점, 고가, 저가, 시가, 종가 4개. 그 중에 종가 끝난 가격만 끝난 가격에다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고 7개를 평균을 내. 그럼 평균값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1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러면 평균값이 바뀌겠죠. 네. 하나가 빠져나오고 새로운 하나가 생길 거예요. 근데 종가를 기준으로 7개 평균 낸 거를 단순 이동 평균 이렇게 얘기해요. 자, 7개 평균을 내면 7개 평균이 1시간마다 평균값이 계속 변해요. 변하면서 그 값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로는 moving average 이렇게 얘기해요. moving이라는 표현이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moving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7개 평균을 낼 수가 있고 또 20개 평균, 60개 평균. 자,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3가지 이동 평균을 씁니다. 그래서 7개를 단기, 20개를 중기, 60개를 장기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 1시간의 거래 결과로 종가가 계속 평균값을 끌어올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오르고 있죠. 계속 가격이 오를 때는 이렇게 평균값을 끌어올려. 이게 상승 추세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상승세일 때. 그 상황을 정배열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평균값이 계속 떨어져. 그건 뭐예요? 새로운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추세가 떨어지고 요 추세. 그러니까 단기가 먼저 떨어지고 7개 평균이 먼저 변해요. 60개 평균이 먼저 변해요. 7개가 먼저 변해요. 7분의 1이 바뀐 거니까 60분의 1 바뀐 거보다. 그래서 단기가 먼저 떨어지면서 중기 장기를 끌어내리는 상태. 이걸 역배열이라고 하고 하락 추세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 영원해요?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진다. 반드시. 그냥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고 반드시. 오른 거는 내려오고 내린 거는 올라간다. 자, 그럴 때 추세가 전환되는 변곡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르다가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단기 평균값이 먼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중기 장기를 끌어내려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변곡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데드크로스. 데드 뭐예요? 뒤졌다 그러죠. 뒤졌다. 자, 그거 말고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걸로. 떨어지다가 하락이 상승으로 터닝하는 이 포인트는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그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언제 사야 돼? 골든 크로스에 사서 데드 크로스에 팔면 돼요. 쉽죠? 참 쉽죠. 말은 쉽지 썩을. 자,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냐면 강조드린 게 하나 있죠. 긴 꼬리 끝에 거기에서 반격이 시작됐다. 거기 뭔가가 있다. 긴 꼬리 끝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적군이 숨어 있어. 긴 꼬리 끝에. 그게 바로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해요.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지선은 뭐예요?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받쳐주겠다는 거예요. 저항선은 못 올라가게 막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 선, 그게 저항선. 떨어질 때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받쳐주는 선, 지지선. 물론 영원해요? 아니요. 계속 변해. 계속. 지지선도 변하고 저항선도 변하고 계속 변해.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은 뚫려요? 안 뚫려요? 걔도 반드시 뚫린다. 언제 뚫린다? 한 번만에 뚫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하나. 한 번만에 뚫리지는 않지만 반드시 뚫린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변한다는 거예요. 추세가 안 변하면 안 뚫리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돈 버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래서 특정 가격, 여기 보면 이더리움의 경우 350만 원 혹은 400만 원, 거기에 물량이 좀 많죠. 그러니까 350이 뚫리고 나면 400만 원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400에 도착하면 이거 뚫기가 또 어렵죠. 그럴 때 350에서 400 사이를 박스권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면 받쳐주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이거예요. 가격은 하나야. 350만 원.
그런데 350만 원을 뚫기 전에는 저항선이에요. 못 들어. 왜? 거기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물량이 다 거래가 될 때, 가격과 수량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량이 다 거래가 될 때까지는 얘가 통과 못 하는 거죠. 수량이 다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통과. 그걸 돌파라고 해요. 상향 돌파도 있지만 하향 돌파도 있어요.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돌파예요. 그럴 때 350만 원이라는 그 가격은 밑에서 뚫으려고 할 때는 저항선. 근데 뚫고 나면 지지선.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올라갈 때 뚫지 못해갖고 막 하다가 뚫고 나면 받쳐주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또 뚫었어요? 그러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명확하게 머릿속에다 넣으셔야 돼요. 요거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어요? 뭘 조심하라고? 꼬리 끝에 뭐가 숨어있다? 적군이 숨어있다. 꼬리 끝에. 그리고 그 꼬리 끝이 바로 지지와 저항이다. 위쪽이면 저항, 아래쪽이면 지지. 이해가 되시죠?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 안 어렵다고 해야지 진도나가. 자, 그래서 500원입니다. 자, 리스트를 스코어 차트를 아니 고야 차트를 딱 열면 이렇게 리스트가 딱 뜨죠. 이 리스트가 보여주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로그인 딱 하면 순서가 쫙 보이는데 무작위로 보여주잖아요. 그때 보여주는 순서는 변동 점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보여줘요. 왜? 지금 바로 들어가기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변동 점수가 크다는 건, 높다는 건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내게끔, 종목을 빨리 찾아내게끔 도와주려고 애쓴 흔적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즐겨찾기, 이제 여기 요 앞에 별표 있죠? 체크를 해서 즐겨찾기를 들어가면 여기 고야 차트 안에 많은 기능이 숨어 있는데 오늘은 고차원 얘기는 안 하고 완전 밑바닥만 하자고. 아시겠어요? 네. 기본해서 박살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럴 때 구상무님이 알려주신 한 20여 가지 되는데 그것들 쭉 리스트를 봐요. 이렇게. 이 현재 보여주는 순서는 변동점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점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까 말까. 시간 낭비하고 오늘 점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코어 차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스코어 차트는 제가 우리 BTS 팀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요. 뭐냐면 마치 꿈 해몽하는 느낌이다. 해몽하는 느낌. 해몽은 누가 잘해? 맞춘 사람이 잘해. 근데 우연히 맞춘 거야 그거. 여러분 꿈꾸면 기분 좋은 꿈도 있지만 뒤숭숭한 꿈 꾸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 근데 그 맞춰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그 꿈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후 약방문이지. 그런 느낌. 그게 스코어 차트인데 그래서 오늘은 스코어 차트 얘기 빼고 엑기스만 정말 심플한 거. 자, 여기 앞에 세 칸은 스코어에 대한 얘기, 두 칸은 시그널에 대한 얘기. 시그널은 캔들 시그널이 있고 RSI 시그널이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게 캔들 시그널, 요 뒤에 있는 게 RSI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건 확정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변동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신호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사라질 수도 있다. 언제까지? 정각이 될 때까지. 정각이 될 때까지 만약에 그 조건이 컨디션이 유지가 되면 그거는 확정 시그널로 넘어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각이 될 때까지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는 확정하기에는 그냥 사라졌어. 잠깐 그 현상이 몰라요. 어떤 현상인지. 고야가 판단하는. 그래서 S 혹은 L에 대한 조건이 잠깐 나왔다가 그 현상이 그 조건이 사라졌어. 그러면 변동 시그널이 사라지고 확정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정각이 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매시 10분에다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매시 10분에.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뭐 하냐?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쭉 훑어보는데 어렵게 안 하고 지금도 보시면 시장 분위기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확정 시그널이 초록색 있는지 보세요. 있어요? 없죠? 이거 뭐예요? 지금 현재 숏 잔치가 벌어졌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줍줍 하면 돼요. 자, 요거는 저 끝에 고야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캔들의 위치가, 즉 현재 가격이 고야 라인 위에 있으면 초록색, 고야 라인 밑에 있으면 빨간색. 그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이 한 칼럼을 할애해서 만들었을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고야 라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자, 구체적으로 차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뭘 보냐? BTC를 볼 거예요. BTC. 저희 팀 이름은 BTS 팀이에요. BTC 팀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먼저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시장 장악력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6.49%. 어마어마하죠. 전체 시장에서. 자,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고야가 분석해내는 종목 숫자는 요 밑에 나와요. 몇 개라고 나와요? 237개. 237개 중에서 1등이 뭐다? 비트코인. 몇 퍼센트 비중? 56.49%. 2등은 이더리움 몇 퍼센트? 14.15%. 자, 3등은 모르겠어요. 4등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더도 코인이에요. 맞아요? 달러라고는 하지만 코인이잖아. 테더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 이게 현금인데 일종의 테더 코인이고, 이 세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계산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10개를 더 더해요. 거기다가 탑10. 탑10을 원래 원탑은 누구예요? 비트예요. 원탑은 비트인데 원탑, 넘버 1, 2 빼고 테더까지 빼고 10개, 상위 10개. 그러면 얘네 셋을 포함하면 요 4개의 도미넌스가 합치면 13종목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13종목. 13종목이 237개 중에서 13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요거 빼면 돼요. 11.33을 빼면 13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그러면 얼마나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보이죠? 237개 중에서 13개를 빼면 224종목이죠. 224종목이 다 합쳐봤자 몇 프로? 11.33%. 그래서 작은 종목을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작은 종목은 휘둘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덩치 큰 놈이 와서 휘젓을 수가 있다고.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점심 하나도 안 드시고 1시 반까지 하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12시에 끝내드려야 되니까 안 돼요. 제가 배가 고파서 못 버틴다고. 자, 여기 보시면 고야 도미넌스 1이라고 있어요. 고야 도미넌스는 237개, 좀 전에 보셨던 그 종목들을 전부 다 가중치를 매겨서, 종목별 가중치를 매겨서 고야가 시장 분위기 파악하기 좋게 점수화 해놓은 거예요.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의 점수인데 0이 기준이죠.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요 사이는 횡보 구간이에요. 그런데 20을 넘어서면 이제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60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후끈 달아오르죠. 그러면서 탐욕 구간으로 들어가요. 탐욕.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20을 넘어서서 마이너스 60을 넘어서서 더 마이너스로 가면 공포에 질려요. 이게 탐욕과 공포 지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지 냉각되어 있는지 시장 분위기 파악하기 좋고, 냉각되어 있다 그러면 숏잔치 벌어지는 거예요. 과열되어 있다 그러면 롱잔치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둘 다 먹는다. 맛있게 냠냠 짭짭. 야, 요게 48시간 동안 그 점수의 변화, 스코어의 변화예요. 아까 보셨던 도미넌스. 그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알 수 있는데, 요거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핵심을 넘어야 되는데, 3주 차트로 보면 시간을 2주가 아니고 3주로 늘려서 지난 3주 동안 시장의 변화를 빨리 보여주라. 그렇지. 자, 차트 보기를 눌러보면 3주 동안 어땠어요? 괜찮았어. 분위기 괜찮고 아주 좋았다가 갑자기 쏟아져 내려왔거든요. 여기 내려와야 돼. 요때 흥분해갖고 롱롱롱 노래 부르고 있었으면 여기 뒤졌다 이렇게. 그죠? 분위기 파악 잘해야 돼.
응? 눈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 잘해야 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내 한 종목의 방향성보다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 훨씬 중요해요. 맞아요? 그 시장 방향성은 전부 숏인데 그때 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영 죽겠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미넌스 보시고 스코어 차트 설명하려면 기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스코어고 빨간색이 가격인데 파란색이 나오는 건 고야 알고리즘이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미리 예측해서 보여주는 선행 지표예요. 전 세계 유일한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해봤어.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미리 보여주는 차트를. 근데 고야 스코어 차트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진대요? 5만 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진대잖아. 언제? 3주 이내에.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 70%. 세상에 이렇게 맞추는 꿈보다 해몽인가? 없어요. 근데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정말 절묘해요. 제가 저희 그 유튜브 채널 BTS 채널 들어와서 이거 해석해놓은 거 보세요. 도움 좀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오늘은 핵심. 자, 이게 트레이딩 뷰예요. 트레이딩 뷰는 바이낸스 거 그냥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프리미엄 차트는 1시간 고정인데 시간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보실 수가 있죠. 4시간이면 좀 긴 호흡에서 볼 수 있죠. 많이 떨어지겠네. 지금 분위기 볼 때 조금 더 당장 들어갈까 한 5분 있다 들어갈까 볼 때 이런 거 15분 목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는 추세선 같은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됐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도대체 몇 %야 이런 계산도 하고 이런 거 트레이딩 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많이 해본 놈이 전문가예요. 맞아요? 많이 해본 놈이 전문가고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누구 알려드릴 수도 있어. 그리고 나중에 신기한 거 발견하면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자, 핵심 프리미엄 차트 갈게요. 프리미엄 차트는 여기서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전체 프리미엄 차트가 보여주는 기간은 30일이에요. 30일. 1시간 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봉 몇 개예요? 몰라. 계산 안 해봤어요. 새로운 1시간의 봉이 생성이 되면 첫 번째 1시간 봉은 사라져요. 그런 식으로 최근 30일치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색깔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 계통하고 초록색 계통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빨간색 계통은 S로 표시되는 숏,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초록색 계통은 롱, L, 즉 상승에 대한 신호예요. 그런데 빨간색도 초록색도 아닌 것이 끔뻑끔뻑 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색깔이 있죠? 네. 뭐예요? 노란색. 왜 그럴까? 왜 노란색으로 해놨을까를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데 이거 무시하면 너 뒤진다는 신호.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눈에 확 띄게 해놨다. 그게 S 숫자로 되어 있는 캔들 시그널이에요. 자, S 숫자 뭐예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단 8월 새끼야 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 무시하면 너 뒤져 임마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워렌 버핏 투자 원칙 제1원칙이 뭐예요? 잃지 않는. 영원히 원금 손실을 잃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예요. 잃지 마라. 일시적으로는 잃을 수 있어. 손실 날 수 있어. 워렌 버핏 손실 나요. 그런데 영원히 손실 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투자 원칙은 1번을 잊지 마라. 근데 이 말을 워렌 버핏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원금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면 그거 복구하느라고 더 무리수를 두게 돼요. 마이너스가 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복구해서 무리수를 두면 이길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고수익을 노리게 되고 고수익을 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터져. 그렇게 많이 터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집으로 갔어.
그래서 제가 아까 1% 말씀드린 거예요. 안정적으로 1%만 해도 3년 후에 완전히 은퇴하실 수 있는데 사장님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4배나 많네. 그쵸? 그렇게 은퇴하실 수 있는데 욕심내. 제가 우리 BTS 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이겼어. 왜 이겼는지 알아요? 토끼가 이겼어요? 아니요,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거북이가 이겼는데 왜 거북이가 이겼는지 아세요? 토끼는 거북이를 쳐다봤어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안 봤어. 어디 봤어? 목표 깃대만 봤다고. 깃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는 순간 자빠지는 거예요. 진다고. 자기만 뚜벅뚜벅 가면 돼요. 그러면 어디가? 3년 후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그걸 보고 가면 되는데 옆 사람이 막 뭐 그리고 우리 인증샷 막 올라오면 내 거는 쪽팔려서 말도 못한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루 5,000원 벌으면 잘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5,000원을 창피하다고 감춰. 아니요. 1% 냈으면 잘한 거예요. 손실 없이 왔어? 잘한 거야. 근데 손실이 아예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도전도 안 했다는 뜻이니까. 대신 손실을 관리해야 돼. 짧게 끊어서. 나중에 뭐 끝나고 제 거 핸드폰 깔아면 깔아드리고 막 청산당한 것도 있고 그래요. 해봐야지 알아요. 해봐야지. 그런데 큰 돈으로 청산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시드로 연습 열심히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1% 낼 수 있어. 그때 10,000원을 10만원을 10만원을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올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딴다고 막 1000만원 때리고 하지 말라니까 1000만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갔다. 진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프리미엄 차트 설명을 깔끔하고 쌈박하게 해드릴게요. 뭘 무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란색을 무시하지 마라. 아셨죠? 자, 아래쪽에 있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래 사인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 사인. 아니, RSI예요. RSI. RSI는 뭐냐?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예요. 상대 강도. 상대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어. 상대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매수세, 매도세. 그 힘이 어느 쪽이 더 세냐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게 상대 강도 지수인데 실제로 RSI 지수는 0에서부터 100 사이에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30 이하가 되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사면 되고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해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때가 꼭지, 이때가 바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렵게 안 하고 여기서는 롱, 숏 그리고 칼라로 빨간색, 초록색 깔아놨어요. 양탄자 깔려 있고 초록색, 빨간색 구슬 던져놓고 그러면 빨간색 S는 떨어진다. 초록색 L은 오른다.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워. 이거 싹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것도 빼드릴게요. 이것도 빼드리고. 자, 깜빡깜빡이고 있는 신호 말고 고정되어 있는 신호가 있어요. LB, SB. LB, SB는 거래량 유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오늘은 완전 생초보들 무조건 안전빵으로 수익 내는 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깜빡이고 있는 신호하고 그 다음에 선이 하나 나오죠. 선이 여기 요걸 탁 하면 사라져요. 이게 무슨 선이에요? 고야 라인이에요. 고야 라인. 고야 라인하고 깜빡이는 선만 보자고. 깜빡이는 신호 고야 라인하고. 그러면 고야 라인하고 캔들 여기 각 1시간마다 캔들 있죠.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야 라인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재밌는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좀 관찰만 조금 하면 돼요. 관찰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졌다 붙어요. 붙었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붙어요. 그죠? 떨어지면 붙고 떨어지면 붙고 떨어지면 붙고 떨어지면 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봉이 통과를 하면 추세가 바뀌어요. 봉이 통과를 하면 추세가 바뀌어. 그런 식으로 고야 라인과 캔들의 관계는 붙었다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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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다 떨어졌다만 계속 할 거예요. 그럴 때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업그레이드 되면서 트렌드 선이 나왔을 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어디 여기 뭐 5번 키면 SR 라인에서 바이 라인, 셀 라인 다 패스할게. 오늘은 바이 라인, 셀 라인 나오는데 그걸 또 바이 1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이 6에서 끝나는 거예요, 헷갈렸는데 트렌드 선이 딱 나오니까 아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 알려드렸더니 더 헷갈려. 뭘 알려주기만 하면 더 헷갈려. 그래갖고 빼기 시작했어요. 이거 빼, 저거 빼, 그것도 빼, 저거 다 빼. 그래서 딱 남는 게 2개만 딱 남겼어요. 2개만. 뭐? 고야라인하고 깜빡이는 그게 시바지노고잖아. 시바지노고 뭐예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라인에서.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리가 그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고야라인하고 캔들은 붙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붙는다예요. 보이죠? 그런데 영원히 떨어져요? 영원히 붙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 붙는 건 어디서 붙는지 알아요? 알아 몰라? 알아요. 어디서부터? 고야라인.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기준을 잡으면 어디가 좋겠어요? 떨어지는 게 기준이 되면 좋아, 붙는 게 기준이 되면 좋아. 그래서 고야라인에서 살아는 거예요. 고야라인에서 진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요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 하지 말고 그냥 0.6% 0.6이면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수료 빼고 1%. 고야라인에서 1%만 딱 먹으면, 그러니까 0.6이라고 퍼센트로는 0.6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레버리지 써서 2배를 쓰면 수수료 빼고 1% 수익. 그렇게 할 때 고야라인에서 0.6이면요 그냥 봉 하나 반 토막밖에 안 돼요. 봉 하나의 반. 여기에서 요만큼 안 가고 여기서 요만큼.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빠이빠이 멀미 안녕 끝. 붙는 게 확실해요? 떨어지는 게 확실해요? 붙는 게 확실해. 붙는 자리를 알아. 어디? 고야라인. 그러니까 고야라인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데까지 0.6%만 먹자. 근데 문제는 얘가 위로 떨어질지 아래로 떨어질지 모르네. 그래서 위로 떨어진다고 했더니 아래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더니 위로 떨어져. 그걸 누가 알려주게요? 깜빡이고 있는 애가 알려주는 거야. 깜빡이고 있는 애가. 고야라인에서 샀어요? 그런데 깜빡이는 애가 노란색이야. 그러면 위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깜빡이는 애가 초록색이야. 위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위로. 어려워요? 끝. 어디에서 산다? 고야라인에 사는데 위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누가 알려줘? 깜빡이는 애가. 거기에 하나만 더 조심하자고요. 자, 고야라인이 누워있을 때는 신호가 바뀌어도 안 움직여. 고야라인이 누워있을 때는 깜빡이는 애가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알려줘도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얘네들이 뒹굴고 지랄이야. 그때가 자빠져 있을 때라고. 자빠져 있을 때는 그냥 못 보고 지나가요. 알았어요? 그럼 돼. 그러면 이제 위로 떨어지려면 고야라인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될까?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야라인이 신호등이 초록색인데 고야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디에서 산다? 고야라인에서. 어디다 던진다? 위로 떨어질 거니까. 그죠? 반대로 고야라인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S 깜빡, 노란색이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어디로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다. 끝. 얼마 먹는다? 0.6 곱하기 2.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번 해가지고 승률 이겼어요? 근데 또 해갖고 이겼어? 한 번 승리를 할 때마다 하루씩 단축하는 거예요. 기본 하루는 깔고. 2번 했어요? 그럼 하루 단축. 3번 했어요? 이틀 단축. 4번 했어? 3일 단축. 부자 되는 날짜를 여러분들이 당기실 수 있어요. 쉬워요? 욕심내지 말고. 됐어요? 혹시 그래도 모르겠다. 다른 거 설명 하나 안 해. 아까 얘기했던 이동평균선도 얘기 안 해. BB 라인도 트렌드도 SR 하이키나시도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이것만 해보세요. 이것만. 고야가 얼마나 절묘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올라가요. 내려간다고 하면 진짜 내려가. 안 맞을 때가 여러분 뒤엉켜 있을 때, 뒹굴고 자빠졌을 때, 그때만. 우리 딸이 있는데 재밌으라고 말씀드렸고. 어려워요? 쉽죠? 네. 요것만 해보세요. 요것만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